자, 75의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3750번 승진 상사 접속해 볼게요. 문제 1번 기초정보관리 문제 1번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입력된 내용 중에 복리후생비가 18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고 수선비는 7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이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수정하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죠. 그 이후에 따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관련된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해라 라고 문제 나왔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원가 명세서가 이렇게 달라졌으니 원가 명세서 먼저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원가 명세서 수정하면 단기 제품 대조원가가 바뀌어서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바뀌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수정해줘야 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뀌니까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바꿔주는 이런 4단계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전기분 원가 명세서만 수정하고 끝내라, 얘는 안 해도 된다 라고 제시를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원가 명세서만 수정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재무제표 문제가 보통 4점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반절짜리로 2점으로 나왔어요. 쉽게 낸 거죠, 문제를. 자, 그럼 수정하라는 대로 해보죠. 복리후생비랑 수선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전기분 원가 명세서 틀어주시고요. 자, 복리후생비 180이 아니라 120만원. 그 다음에 수선비 70이 아니라 130만원. 됐죠? 이렇게 하고 종료. 자, 2번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 띄워가지고 이거 입력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 자, 먼저 외상매출금 먼저 볼게요. 외상매출금 클릭해서 보니까 한성기업은 8,500만원인데 850 써있죠. 8,50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신라기업은 2,020만원이네요. 자, 수정을 하니까 차이가 없어졌죠. 이대로 잘 됐고요. 그 다음 외상매입금 2개 있는데 외상매입금 세진상사는 2,300만원 수정, 지율테크 4,050만원 맞아요. 그리고 미래상사가 없네요. 미래상사는 삭제. 클릭하고 삭제 하면 대차 차이가 없어지죠.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으로 갈게요. 바로 밑에 있네요. 지급어음. 광산상사가 1,000만원. 광산상사 1,000만원. 성한기업이 400만원인데 1,400만원 돼 있으니까 400만원으로 수정하면 차이가 없어지죠. 자, 해서 여기까지가 문제였으니까 다 완성되었습니다. 종료. 3번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하였다. 잡비 계정 과목에 대해서 다음 내용의 적요를 각각 등록하시오. 그러면 계정 과목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잡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적요를 등록을 하래요. 현금 적요 그리고 대체 적요를 등록하기만 되는구나. 자, 그런데 힌트는요. 잡비도 500번대가 있고 800번대 잡비가 있잖아요. 500번대는 제조원가, 800번대는 판매관리비. 근데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비를 지출했다. 공장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얘는 500번대가 되겠죠? 500번대 잡비에다가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해서요. 여기서 우리 500번대라는 걸 찾았으니까 500번대는 여기 있거든요. 500번대 제조원가 클릭을 해서 잡비를 찾아가도 돼요.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536번에 잡비가 있죠. 여기에 찾아가서 입력하라는 대로 현금적요랑 대체적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또 방법은 맨 위에 있다고 가정하고 컨트롤 누르고 F 했죠. 그럼 찾기 창이 떠요. 여기다가 잡비를 입력하고 다음 찾기 눌러보죠. 그랬더니 바로 500번대 잡비가 떴어요. 800번대를 원하면 또 다음 가면 되죠. 계속 다음 가서 800번대 잡비에서 멈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전 찾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500번대니까 자 500번대 다시 돌아왔죠. 이쪽에서 했으니까 이제 현금 적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에 폐기물 처리비 지급 대체 적요는 9번에 폐기물 처리비 보통 인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종료.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볼게요. 1번 7월 14일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인 해주산업의 직수출 선적일은 7월 1일. 옛날에 7월 14일에 비해서는 뭐 한 2주 전에 직수출을 했었던 제품에 대해서 외상 매출금이 있었대요. 그 외상 매출금을 드디어 회수했나봐요. 회수를 한 다음에 달러로 받았는데 바로 원화로 환전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랬을 때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수출 했을 때 당시에 분명히 외상으로 했었던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기록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로 해놨을까? 선적일 환율로 해놨겠죠. 아,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 1000달러를 1100원으로 환산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을 해놨겠구나. 그런데 이번에 그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한 거죠. 그럼 외상 매출금을 회수를 했으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변에 적히는 거죠.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곱하면 110만 원이 대변에 적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7월 14일 날 환전됐대요. 우리가 돈 회수하는데 바로 환전됐대요. 그러면은 7월 14일 날 받은 돈은 이 1000달러를 1300원으로 곱한 이 7월 14일의 환율로 돈을 환전해서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것을 보통 예금에 입금이 됐다라고 표시하면 되겠고, 보통 예금 이게 130만 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차 차액이 20만 원 대변의 금액이 비는데, 이 대변의 금액이 비는 것은 무슨 수익, 무슨 이익이다. 그래서 얘는 이미 환전이 끝났으니까 외환 차익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7월 14일) 차변에 보통 예금 13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밝혀줘야 되죠? 거래처를 밝혀줍니다. 해주산업 11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환 차익 20만 원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8월 16일) 한국 서점에서 영업사원용 참고도서를 20만 원에 구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럼 일단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 자체는 기록하기 쉽죠? (8월 16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다. 20만 원 나갔어요. 근데 왜 나갔냐? 차변에
뭐 때문이냐? 영업사원용 참고도서래요. 도서는 계정 과목이 뭐죠? 도서 인쇄비죠. 그리고 500이냐 800이냐 봤을 때 영업사원용이니까 800번대 도서 인쇄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3번 9월 28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을 때 이 수수료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취득하기 위한 수수료는요, 여러분, 어떤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되겠죠. 근데 얘 뭘 취득하려고 그런 거예요? 특허권이죠, 특허권.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더 지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해주면 되고, 특허권이라는 것에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특허권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 증가 50만원. 그리고 대변은 뭘로 지급했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101 현금. 4번 10월 20일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원래는 9월분 건강보험료는 10월 10일 날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10월 20일 날 납부했다 그러네요. 뭐 이건 상관없지만 여담으로. 자, 보면 일단 보통예금으로 전액은 납부가 된 것이고 보니까 회사부담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은 계정 과목이 뭘까요?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다. 복리후생비로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부 직원 거면 800번대, 생산부 직원 거면 500번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만약에 국민연금을 회사 지급했다. 회사 지급분 계정 과목이 뭘까요? 세금과 공가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종합원 부담금은요,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급여 지급할 때 이 금액을 차감하고 우리가 떼어서 가지고 있었던 금액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금액, 다시 납부를 할 거니까, 이렇게 납부를 하니까, 얘를 바로 예수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종합원 부담금 80만원이랑 회사 부담금 80만원 해서 반반씩 160을 보통예금으로 일단 이체를 한 거예요. 납부를 한 것이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800번대, 500번대에 적고 나머지는 예수금이다 라고 밝혀주면 되겠죠. (10월 20일) 일단 돈 나간 거, 보통예금으로 돈 나간 거 160만원. 근데 차변에 복리후생비가 영업부 직원이 30만원, 그 다음에 생산부 직원 500번대가 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수금으로 부채로 잡아놨던 거 냈으니까 부채의 감소로 차변에 적고 80만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회사부담분은 건강보험료로 회사부담분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구가 없어도 건강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5번 11월 27일 대주주로부터 토지 취득가액 4,800만원, 토지의 증여일 현재 공정가치는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대요. 일단 여기까지 끊을게요. 여러분들 무상으로 어떤 자산을 뭔가 증여받았다, 공짜로 기부받았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뭘까요? 공짜로 자산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계정 과목. 자산 수증 이익이죠? 자산 수증 이익은 어떤
어떤 금액으로 기록을 해놓냐면 공정가치로, 지금 현재 공정가치로 우리는 이 토지를 받은 것이고 공정가치만큼 이득을 본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거의 뭐 50년 전에 샀던, 이 사람이 사놨던 토지가 뭐 5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 50년 지나니까 이게 50억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때 당시 대주주가 샀던 500만 원을 우리 회사가 취득원가로 넣어놓고 이득 500만 원 봤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가치로 취득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익도 공정가치만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287만 3,43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출했대요. 그럼 여러분, 소유권 이전 비용은 얘는 취득하기 위해서, 소유권, 내가 갖기 위해서 돈을 더 지출을 한 거니까 얘는 취득을 위한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취득을 위한 지출. 그럼 취득 원가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취득 원가는 500만 원에다가 플러스로 이 금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이익부터 볼게요. 대변의 자산수중이익 5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돈 나간 거 보통예금으로 지출했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2873430.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토지, 차변에 토지 하면 자동 계산되죠? 이 전체는 토지의 취득원가가 되겠습니다. 6번 12월 21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제품 2,455만 원이 소실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생으로 제품 이만큼 다 손해본 거죠.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이 장부에 제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이 금액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 장부에서 없애줘야 돼요.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입력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실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계정 과목을 뭐라 그러냐면 재해 손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해 손실로 손실봤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 사라졌다, 감소했다, 제품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적어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뭐를 또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뭘까요? 이 제품은 지금 팔린 게 아니죠?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요 8번을 꼭 달아줘야 돼요. 적요 8번. 적요 8번을 안 달면요, 제품이 이렇게 나갔을 때, 없어졌을 때 전부 다 매출 원가로 가요. 매출 원가는 팔린 것에 대한 원가죠. 근데 이건 팔린 게 아니라 없어진 거예요.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적요 8번을 꼭 넣어줘야 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대변에 제품이 온다? 그러면 일단 적요 8번을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대변에 제품이 온다? 적요 8번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거의 90% 이상 적요 8번 달도록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는 적요 8번을 그냥 붙여버리는 게 정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제품이 대변에 나온 경우에. (12월 21일) 차변의 재해 손실 2,455만 원. 대변의 제품, 거래처가 아니고 적요 8번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유형 메인 매출 점포 입력 풀어보겠습니다. 1번 7월 16일 동서 유통으로부터 스포츠용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자, 매입 걸려들었고요.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여러분들, 매입이면서 세금계산서 증빙이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 51번 과세랑 54번 불공제. 불공제 서유가 아니면 다 세금계산서 매입세 공제되는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원재료를 샀대요. 원재료 샀으면
당연히 공제되는 거죠. 사업에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51번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에 결제할 예정이니까 외상으로 매입했구나. 외상 매입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세금 계산서를 볼게요. 됐죠? 얘는 51번이고 외상 미수금도 체크돼 있고 얘는 원재료 사고 외상한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처리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외상으로 했으면 미지급금이 되겠지만 원재료라는 일반적인 상거래를 거래한 것이니까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7월 16일. 유형은 51번 과세라고 했고 품목은 원재료. 수량 볼까요?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 2천만원, 부가세 200만원, 거래처 코드는 동서유통. 전자 맞고요. 분계는 2번 외상하면 되죠? 전액 다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으로 자동으로 찍히게끔 2번 외상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7월 20일 런닝맨 유통의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제품 5천만 원을 납품하고 납품이라는 것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품하고 판 거니까 준 거니까 매출이죠?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다. 그러면 얘는 유형이 매출에서 영세 12번 영세가 되겠습니다. 대금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곧 청구할 예정이다. 아, 그럼 얘는 아직 안 받았다는 거네요. 이거 안 받았다는 말 굉장히 돌려 말한 거죠? 외상이다. 외상이다 라는 거예요. 외상이다. 입력해보자. 7월 20일 매출에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이면 12번 영세. 제품 팔았고요. 공급가액 5천만원. 거래처 코드는 런닝맨 유통. 전자 맞고요. 영세율 구분. 내국신용장이죠? 3번 클릭. 그 다음에 분계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했으니까 2번 외상해주면 자동으로 외상 매출금 잡히죠. (7월 27일) 회사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본점으로부터 토지 1억 원에 매입하고 여러분 매입이고 증빙은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계산서 매입이고 계산서면은 면세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대금 중에 7천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그럼 얘는 계정 과목 뭐예요? 예, 뭐로 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그쵸? 당좌 예금으로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우리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얘는 계정 과목이 뭘까요? 여기서 낚시당하시는 분 한 50% 될 거예요. 지급어음이라고 하면 완전 낚시당한 거예요. 왜냐면 토지를 사는 거잖아요. 토지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어음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어음이라고 낚시를 해도 어음으로 쓰시면 안 돼요. 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인 제품이나 원재료 이런 거 관련된 거래일 때 하는 것이고 토지를 돈을 아직 안 줬으면 미지급금이라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어음이라고 준 거죠. 낚시하려고. 그래서 토지 나오면 어음 이런 거 엄청나게 경계해야 됩니다. 미지급금. 53번 면세. 품목은 토지. 공급가액 1억 원. 코드. 본점. 전자. 계산서, 전자계산서 맞을까요? 분계는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합으로 하고요. 얘 지금 원재료 산 거 아니죠? 토지 산 거니까 계정 과목 F2 눌러서 토지. 그 다음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금액이 감소되겠죠. 얘가 7천만 원.
나머지는 아직 미지급했대요. 미지급금 3천만 원. 됐죠? 자, 4번. 9월 10일 B사업자인 김경진에게 다음과 같이 제품 A를 매출이죠?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판매하면서 증빙이 세금 계산서면은 11번 과세밖에 없습니다. 11번 과세. 김경진한테 팔았대요. 자, 제품 A 팔았고 공급가액 있고 다 현금으로 팔았네요. 돈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간단하게 1번 현금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날짜가 9월 10일. 유형은 11번 과세. 제품 A를 팔았고 공급가액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 거래처 코드는 김경진.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했죠. 문제에서 1번. 그 다음에 분계도 현금으로 싹 다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1번 현금 해주면 알아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1번이 현금이죠. 자, 5번. 9월 14일 삼성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매입하고 매입 쪽이고요. 어떤 증빙 받았나 볼게요. 다음에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수령했다. 그러면 매입에서 현금 영수증인데 얘가 부가세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를 따져야겠죠. 그랬더니 보니까 부가세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현과가 되는 것이죠. 현과가 되는 것이고 매입 쪽이기 때문에 얘는 61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61번 현과.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예금으로 그리고 매입했네요. 61번 현과. (9월 14일) 매입 쪽이고 현과, 현면이 있는데 61번 현과죠. 품목은 원재료라고 되어 있고요. 공급가액은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나 건별 같은 경우에는 이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적어주면 되죠. 지금 합계액이 2,420만 원. 그럼 자동으로 안분이 된다. 거래처 코드는 삼성상사. 분계는 보통 예금으로 했으니까 3번 혼합으로 해서요. 얘를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라고 밝혀주시면 돼요. 자, 6번. 11월 25일 베타전자로부터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했다. 매입이죠? 매입하고 대금을 부가세 포함해서 하나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카드 쪽인데 부가세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카과다. 그리고 매입 쪽이니까 50번대, 60번대죠? 57번 카가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유형자산으로 계정 처리를 할 것. 저 컴퓨터 계정가액 뭐예요? 비품이죠? 비품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자, 11월 25일 매입에서 카드 그리고 부가세 있으니까 카과. 57번 카과. 품목은 컴퓨터, 공급가액은 카드니까 부가세 포함한 전체 금액 넣어주면 자동환분. 아이고, 제가 1,650만 원을 써버렸어요. 165만 원인데 이렇게 만약에 한 번 이렇게 엔터를 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분이 안 돼요. 자, 보세요. 165만 원을 치면 그냥 이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땐 이렇게 치면 안 되고 이 165만 원을 공급가액과 세금으로 나눠서 각각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공급가액 어떻게 찾아내냐? 나누기 1.1 하면 나오는 거죠. 150과 1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150만 원과 15만 원 이렇게 해서
합계 165만원. 자, 거래처 코드는 베타전자, 신용카드사, 하나카드 해주고, 그 다음에 분계는 하나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런데 컴퓨터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무조건 처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분계는 혼합으로 해주시고, 얘 원재료 산 거 아니고 컴퓨터라는 비품 산 겁니다. 바꿔주고, 대변에는 어떻게 결제했냐? 미지급금입니다. 카드니까 결제일에 지급이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은 미지급 상태예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바꿔주고, 이 거래처를 카드사로 바꿔줘야 되죠. 하나카드로. 왜냐하면 결제일날 하나카드에 우리는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우리가 원재료를 샀을 때 카드로 했으면 외상 매입금으로도 처리 가능해요. 원재료, 제품 이렇게 일반적인 상거래일 때는 카드 거래일지라도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도 가능하다. 그런데 미지급금으로 해도 됩니다. 카드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품과 원재료는 외상 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둘 다 되고 카드일 때,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컴퓨터나 토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것들에 카드 결제했으면 무조건 미지급금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4번 오류 수정 풀어보겠습니다. 1번 10월 15일 비품을 흥국재생에 550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처분을 하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일단은 부가세 관련해서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으면 11번 과세가 되겠는데, 회계 처리 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하지 않았대요. 처분인 현재 비품의 취득가액은 8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350만원이다. 취득가액 800만원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 350만원짜리를 처분했대요. 처분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장부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했을 때 일단 우리 비품의 장부가액을 한번 구해볼까요? 비품의 장부가액. 얘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0만원 빼기 350만원, 이게 450만원이죠? 450만원이 이 비품의 장부가액이에요. 그런데 550만원에 팔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득을 받겠네요. 부가세 제외하면은 500에 50이고, 결국엔 450만원짜리 500만원에 판 거니까 50만원 이득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거는 우리 기출문제 푸는 단계니까 같이 공부도 곁들여서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장부가액, 취득가액이랑 감가상각 누계액까지 다 이제 없애줘야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안 없앴다는 뜻이죠. 누락했다는 뜻이죠. 없애는 것을. 그러니까 제대로 처리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일단 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서 날짜를 쳐볼게요. 10월 15일. 자, 분계를 볼까요? 분계를 보니까 비품 800만원 빠진 건 잘했어요.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해줘야 되죠. 일단 여기다가 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삭제를 시켜버리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야죠. 원래 대변에 누계액이 발생하니까 장부에서 없애버리려면 차변에다가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아래 숫자 21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350만원이라고 그랬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55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550 받기로 했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게 처분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지는 건데, 방금 전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봤을 때 50만원이 이득이라는 것이 나왔지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기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대변에 금액이 50만원 모자르니까 대변은 무슨 수익의 발생이나 이익이 발생할 때 채워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50만 원.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12월 5일 영업부가 둘리유통에서 소모품 330만원 부가세 포함 을 현금으로 구매한 것을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였으나 이것은 적격증빙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소모품 비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일단 일반 전표 입력한 거 삭제를 해야겠죠. 이거 삭제. 왜냐? 이거 매입세 공제되는 거잖아요. 부가세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했어야죠. 그쵸? 그래서 일단 구입했으니까 매입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매입세 공제가 되는 51번 과세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54번 불공.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소모품 산 거잖아요. 영업활동에 필요한 거 산 거죠. 그러니까 불공이 될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51번 과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33,000원이니까 부가세 제외된 금액을 뽑아낼 줄 알아야겠죠. 얘는 1.1로 나누면 나눠져서 나옵니다. 3만원 그리고 3,000원. 이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소모품 B로 계정을 처리하라 그랬는데 얘는 이제 나오면은 500번대 소모품비냐 800번대 소모품비냐 이거를 따질 텐데 여러분 힌트가 여기 있죠? 영업부는 800번대가 되겠습니다. 영업부는 800번대. 일단 일반 전표 입력해서 삭제를 시켜야겠죠? 자, 어디 있냐? 12월 5일. 이거 삭제. 체크해서 삭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12월 5일. 유형은 51번의 과세. 품목은 소모품. 공급가액은 3만원, 부가세 3,000원, 거래처 코드는 둘리유통. 전자, 맞고요. 분계, 현금, 1번, 현금. 다만, 이 계정 과목이 원재료를 사려고 현금 지급한 것이 아니라 소모품 B를 사려고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업부니까 800번대의 소모품 B 엔터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결산정리사항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2020년 7월 1일 주 삼성산 유통에 2천만 원을 대여하고 연 10%의 이자를 상환일인 2021년 6월 30일에 수취하기로 약정하였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 월할 계산할 것 반영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지금 돈을 빌려줬어요. 우리가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 이자를 받는 게 되겠죠? 돈 빌려줬으니까 이자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발생하는 거는 이자 수익이다 라는 것 체크하시고, 다만 올해 7월부터 빌려줬는데 돈은 내년에 받는데요. 내년에 받더라도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치에 대한 이자는 올해 발생한 수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결산일에 밝혀줘야겠죠. 6개월치는 올해 수익이다. 다만 돈을 내년에 받을 뿐이다. 이렇게 밝혀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일단 금액이 2천만 원을 빌려줬고 1년 동안 이자가 10% 0.1 0.1 이만큼 1년 동안 받는 건데 다만 올해는 6개월치까지만 올해 수익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만 원이 나오고요. 이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라 그랬죠. 수익은 대변이니까 이자 수익 이렇게 100만 원 적고, 그 다음에 차변에 오는 것이 중요하죠. 아이고 금액을 이상하게 적었어요. 차변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 수익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계정 과목인 미수 수익이라고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적어볼게요. 자, 결산이니까 1번 점표 입력 눌러주시고 7월 1일 날 이렇게 기록이 됐었고요. 결산이니까 12월 31일로 가야죠. 11월 31일 날 차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하고요. 자, 그 다음 2번. 단기 차입금 중에는 실리콘밸리에 대한 외화 차입금 1억 미화로 10만 달러가 계상되어 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00원이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단기 차입금 중에는 이라고 계정 과목을 알려줬어요. 단기 차입금 우리가 빌린 돈 중에서 외화로 빌린 게 이만큼 있대요. 일단은 10만 달러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금액으로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때 당시 환율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이때 당시 환율을 구하면 나누면 돼요. 1억 나누기 10만. 그러면 1달러당 1000원의 환율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지금 12월 31일 현재 1200원이 됐으니까 200원씩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몇 달러다? 10만 달러구나.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2천만 원이 올라간대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계정 과목 뭐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죠. 부채가 2천만 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채 증간 대변 단기 차입금 2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은 실리콘밸리라는 이 거래처를 밝혀줘야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이렇게 환산했는데 차변의 금액이 모자르네요. 차변의 금액이 모자르면 무슨 비용, 무슨 손실. 그래서 얘는 외화 환산을 했는데 손실이 났다 해서 외화 환산 손실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돈 빌렸는데 환율 올라가지고 2천만 원 더 줘야 되게 생겼어. 손실 봤어.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겠죠? 차변 외화 환산 손실 2천만 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 실리콘밸리 2천만 원 됐죠? (3번) 단기 법인세 비용은 10만 5천 원이다. 선납세금을 반영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될 금액을 미지급세금으로 대체하시오. 선납세금은 조회하여 사용할 것. 이렇게 선납세금 관련된 문제 나오면은 우리 법인세 비용, 선납세금 이런 거 나오면 자동결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동결산은 굳이 분개 안 하고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서 파악하는 것이죠. 자, 엔터. 어디 있냐? 맨 밑으로 쭉 내리면 있습니다. 맨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법인세 등이 있죠. 법인세 등이 있는데 지금 선납세금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럼 얘 500만 원 똑같이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 될 법인세 비용은 1,05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550만 원을 더 추가로 추가 계산을 해주면 엔터. 그러면
딱 원하는 금액이 나왔죠? 1,050만원. 자,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하고 전표 추가. 그러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되었죠? 확인하고 종료. 자, 이제 문제 6번 장부조회 풀어보겠습니다. 1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일단 거래처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거래처 원장이에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자, 들어가 보죠. 거래처 원장 클릭. 6월 말이니까 1월부터 6월 말 해서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가 제일 큰지 물어봤으니까 그냥 전체 엔터 치면 전체 거래처 다 나와요. 자, 여기서 가장 큰 걸 찾아보죠. 잔액이 가장 큰 거. 잔액이 가장 큰 것은 아무리 봐도 이 3천만 원이 제일 크네요. 그럼 거래처 이름은 조화상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차순 내림차순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쭉 찾아봐도 돼요. 제일 큰 거. 조화상사 3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상반기 중에 원재료의 매입액이 가장 많은 월은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뭐 가장 많은, 가장 적은, 근데 어떤 특정 거래처를, 특정 이 계정 과목을 물어보면 총 계정 원장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장 많은이라 그랬는데 이게 원재료 이런 계정 과목이 아니라 뭐 제조 원가는 500번대 비용들을 다 합친 거죠. 아니면 뭐 판매 관리비 중 가장 많은 월 이런 거 물어보면 이때는 월계표 눌러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계정 과목 중에서 물어보는 게 가장 뭐시기 하면은 총계정 원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총계정 원장 클릭.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원재료. 그럼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이죠? 매입액이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이고 금액은 얼마인가? 3월이고 금액은 8,152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5월 20일 현재 현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 현금 그 자체의 회사에서 유출된 거 얼마냐, 유입된 거 얼마냐, 잔액 얼마냐 이렇게 회사 전체로서 물어본다면 이때는 현금 출납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2번이랑 조금 비슷하게 현금이 나갔는데 뭐 어떤 계정 과목, 특정 계정 과목을 주어져요. 뭐 소모품비로 나간 현금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이 딱 주어지면은 그때는 월계표예요. 월계표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지금은 뭐 특정한 계정 과목도 없고 그냥 현금 통째로 잔액 물어봤으니까 현금 출납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날 잔액이라고 5월 20일 잔액으로 물어봤죠? 5월 20일 현금 잔액을 보겠습니다. 현금 잔액은 여기가 잔액이죠? 잔액 620만원 남아있네요. 5월 20일까지 해서 62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20. 자, 여기까지 해서 75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